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망대미 한세구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그냥 강보합권의 지수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며칠째 이제 지금 이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짜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내가 가진 거는 안 올라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편차를 심하게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달러 환율도 우리 원화가 한 7원 정도 강해졌어요. 그래서 1200원, 1208원, 그 1200원대에 다시 바짝 붙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은 누가 뭐래도 바이오, 언택 관련, 그리고 이제 한국판 UDL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수소차 관련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니콜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강세를 띠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왜 수소차는 왜 상용차 얘기만 할까? 그런데 수소차도 전기차예요. 근데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전기로 가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장치들이 좀 커요. 그래서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에 적합하고, 아직까지 승용차에는 다이렉트로 충전하는 2차 전지를 통한 그런 이제 쪽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한참 후에 기술이 개발되면 또 뭐 인류가 만들어내겠죠. 더 편한 방법을.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이런 겁니다. 가는 놈만 가는 장. 가는 놈만 가는 장. 지수는 더 이상 시장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지수가 얼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을 볼 때 거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제가 며칠째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셀트리온이 앞장섰어요. 셀트리온의 서정준 회장이 코로나19 치료제를 7월 16일부터 임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 바이오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거든요. 근데 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순매도가 786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셀트리온 이익 나는 부분을 좀 이익 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다 달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개인 순매수가 1168억이 개인 순매수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건가?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늘도 변함없이 삼성전자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는 며칠째 사고 있죠. 이것도 향후에 이게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SDI나 LG화학 같은 그 2차 전지 관련은 오늘 조금 이제 좀 어제에 의해서 조금 힘을 못 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조금씩 계속 들어와서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런 거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개인은 좀 팔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샀고. 근데 재미난 게 이제 그 언택 관련주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죠. 카카오 네이버는 결국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개인이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2차 전지, 언택 관련 게임주, 그 다음에 바이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주요 포트폴리오에 정해져 있는 종목들을 보면 임자가 있어요. 임자 있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쪽이 팔면 그 상대 쪽에서 분명히 강하게 그거를 받쳐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그런 게 없으면, 그러면 주가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젠가 개그맨이 한 얘기 있잖아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랬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그런 겁니다.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짜증나는 시장이 됐어요. 없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왜 그럼 주식시장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건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드려온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투자하는 분들의 위험 회피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디 광야에 서서 이렇게 주식 투자가 무슨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쪽에 있어야지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케인스가 얘기한 뷰티 콘테스트, 미인 투표론에 대해서 얘기를 빗대서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증시 격언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미인 투표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미인 선발대회에서 뷰티 콘테스트를 하는데 나는 A라는 그 사람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최고의 미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미인이 되는 사람은 심사위원들한테 골고루 표를 받은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트렌드. 그때 시장의 트렌드 안에 있는 종목이 계속 뻗어갈 확률이 높고, 지금과 같이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좋아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좋아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력이 뭐예요, 여러분? 향후에 돈을 벌 수 있다. 실적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장성, 꿈이 있다. 이게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그쪽 관련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정부에서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선언해서 된 적이 별로 없고요. 그거는 아마 그런 그 장르의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게 돼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시도를 안 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넷플릭스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넷플릭스 봐요. 한 달에 얼마나 넷플릭스 봐요. 그거 보다가 우리나라 IPTV,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영화 모음 이런 거 못 봐요. 그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컨텐츠의 자유로움이에요. 컨텐츠의 자유로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넷플릭스 용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일반 영화관에 개봉은 안 하고 글로만 가는 그런 이제 영화사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트렌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 안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에 카카오, 네이버 막 이런 거 셀트리온 그때 가격 생각하면 지금 가격 너무 높잖아요. 그래도 트렌드니까 이것들이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혼자 가서 사면 되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 회피 심리,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 너도 나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이제 이게 옛날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에서 주식을 처음에 일반 투자가들이 막 사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삼성전자는 그동안 몇 개월 지나오면서 좀 뻘짓한 거죠. 딴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전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얘기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같은 건 개인이
예, 1,000억 이상 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이 왜 이렇게 사느냐?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사고 지금 가격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언제가 되던 그런 생각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쉽게 우리 얘기로 하면 뭉쳐야 산다 이거예요. 나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뒤에 꽃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역 시절에 오프라인에서 투자 설명회하면서 물론 간혹가다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가는 뒷길이 꽃길이 될 수는 있다. 역발상. 그런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되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의 뒷길은 낭떠러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장의 상황에서는 가는 말을 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한 2달 전에 이 말에 올라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짱짱이 이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살 게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놈한테 또 올라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죠? 리스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타는 거 좋은데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린 5개 분야의 포트폴리오 짜신 분들은 아마 뻘짓하는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남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막 파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돌려 잡은 분도 있고 여러 개 있죠. 또 오늘 이렇게 잘 나가던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양봉이지만 윗꼬라지 달아서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캥기긴 해요. 그렇지만 조정받으면 또 들어올 텐데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리스크가 계속 커져 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저께 머니 네버 슬립스 그 얘기도 했죠. 돈은 짬만 나면 잠도 안 자고 우리 곁을 떠날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잘 붙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현금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범적인 포트폴리오는 현금화가 일부 돼 있고 일부가 제가 얘기한 지금 오늘 잘 간 종목들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어야 돼. 이것밖에 지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차직하면 여기 때리고 나오겠다. 몸 가볍게 난 뛰어내린다 여차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Neither I know you.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게 이런 시장의 집중화 현상이 언제 끝나느냐? 과거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집중화 되잖아요. 어떤 종목들로. 그렇게 해갖고 시장을 끌고 가다가 어느샌가 이게 그냥 꺾이거든요. 근데 그 꺾이는 신호가 이제 제일 먼저 탈락하는 놈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쁜 놈들이 먼저 탈락하죠. 그렇지만 그건 시장에 누구도 예견할 수 없어요. 다만 그런 위험을 감안해서 우리가 몸을 좀 가볍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질문 제가 받아요. 그게 포트폴리오 잘 짜서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렇게 저도 잘 모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갈 때까지 가보시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지금 달리는 말에서 아직도 안 지친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내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화 해놨으니까 나머지 들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조금 내려오면 바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임자 다 있다. 이 종목 나름대로. 그리고 종목은 점점 압축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특히 유동성 장세, 더군다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덜커덩 이렇게 주저앉고 신뢰 경기 회복시키려면 참 암울하다. 오늘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의 누구죠? 무슨 피터 나바로? 예. 그 사람 백악관의 무슨 국장인데
그 미중 뭐 무역무제로 그거 이제 끝났다, 쫑났다, 중국하고 뭐 이래갖고 중간에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미국의 선물들이 좀 흔들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트럼프도 이제 다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핑계거리가 없어서 못 쉬는데 핑계거리 나올 때마다 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쉬어도 이게 깊이 떨어지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매수 세력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몰라요.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또 새로운 매수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뭉쳐야 산다. 그래서 점점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은 그냥 갈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 장을 놓고 뭐 섣불리 이거 위험하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다 팔아서 우리 떨어질 때 준비합시다. 이래도 안 떨어지면요.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데 만약에 안 떨어지면 그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실물 경기 회복이 더디되든가 뭐 코로나가 재창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거 안 된다든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성적으로 가지가 않아요. 시장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은 욕망, 돈을 벌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왜 오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주식은 욕망을 팔고 보험은 공포를 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험은 뭐 그렇잖아요. 보험 모집인이 가서 막 겁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서 다쳐서 너 이렇게 해서 뭐 반신불수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 드러나야지 뭐 이렇게 치매 걸리면 어떻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공포를 파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쉬워요. 보험보다 제가 느끼기에. 왜? 이건 이미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 돈을 벌려고 거의 반흥분 상태의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성적인 잣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같이 유동성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풍부한 때에 그리고 다 경제를 실물경제를 살리겠다고 모든 나라가 모든 좋은 대책을 다 쏟아내놓는 이런 차에 어떻게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그래도 실물경제의 속도가 늦을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고 주식 팔고 좀 있어 봅시다. 이런 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얼마 동안 같이 하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신 분들은 지금 좋죠. 그냥 그걸 가지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이게 어쨌든 간 꺾일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오늘 또 꺾일 날에 하루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대로 움직이자. 그리고 시장의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죠. 26일날 이재용 회장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뭐 이제 또 다른 거를 한번 점쳐봐야죠. 그래서 이거 좀 뭐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는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시장은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됐다. 그리고 시장은 원래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험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위험 관리는 항상 뛰어내릴 준비는 하고 있지만 먼저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시장 보고 뭐 또 근데 이제부터는 지수 자체가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일 짚어보는 주요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의 개별 움직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